예, 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봅시다. 인문예술 지문 네 번째. 뭐 보들레르 뭐 나오고 뭐 예술 지문이거든요. 뭐 별로 뭐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본문도 뭐 어려운 것도 없고 문제도 뭐 어떤 기본적인 어떤 내용 일치뿐입니다. 내용 일치뿐이고 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추론이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뭐 내용 일치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추론도 그때 너무 쉬웠고 그냥 간단하게 그 내용 일치 그 내용 그 요약만 보고 바로 그냥 한번 읽어 보시고 그죠. 요거 간단하게 요거만 보고 요약 영상만 보고 본문이나 아니면 뭐 문제풀이 영상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뭐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봅시다. 일단 요약만 합시다. 요약 빠르게 봅시다. 일단 뭐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문단, 5문단 있고요. 뭐 주제는 뭐냐? 뭐 보들레르 이 사람 얘기하는 건데 이거 보들레르의 영향으로 이제 마네가 이제 이런 작품을 그렸다 이거거든요. 그 얘긴데 인상주의 화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서양 미술이 어떤 뭐 그 아름다움의 이제 기원을 이제 고전, 고대 그리스, 르네상스가 이제 고전 그리스, 고대 그리스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중세였기 때문에 중세 시대 때는 거의 암흑기라 그래가지고 그냥 종교 위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암흑기였다가 다시 이제 르네상스, 그죠? 다시 부활해가지고 고대 그리스 때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아름다움의 기원이 이제 뭐 고대 그리스다, 뭐 푸생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요거 이제 아카데미 미술에 이제 도입했다. 아카데미 미술이 뭐라는 겁니까? 이거 뭐 아카데미가 대학이잖아요. 뭐 대학교의 미술을 이제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고전 공부, 뭐 고대 그리스 이런 것, 그리스 로마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전이니까 이런 공부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로크 시대 이후에는 이제 일상 그림, 이제 고대 그리스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리다가 이것만 하고 이제 따분하니까 이제 바로크 시대 이후에 이제 일상을 조금씩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리기 시작하더라도 뭐 별로 좀 좋게 보지 않았죠. 낮은 수준의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들레르가 혁명적으로 어떤 뭐 현대성을 강조합니다. 현대성이 뭐냐? 이따 얘기할 텐데 현대성이라는 거는 뭐 우연적, 일시적 이런 어떤 사건들을 영원한 것으로 꺼내내는 겁니다. 요런 어떤 사건들을 보고서 시인의 눈으로 핵심이나 정수 아주 중요한 것만 쪽 뽑아내가지고 어떤 뭐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낸다. 그걸 이끌어내가지고 완전한 아름다움에 도달한다. 요게 이제 현대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보들레르고,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영향을 받은 어떤 인상주의 화가들, 마네가 이제 이런 두 개 그림을 그렸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뭐 단순하게 한 문장을 줄이면. 그 보들레르가 이제 현대성을 강조했고, 그 현대성에 영향을 받은 그 인상주의 화가 마네가 이런 작품을 그렸다. 그 얘기거든요. 한번 봅시다. 다시 정리하면 첫 문단에는 아카데미 이제 미술 여기죠. 아카데미 미술에 이제 그 신화,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많이 그렸고 전형적인 틀,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고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걸 다시 그리고 있고 그리고 있고 막 이런 거니까. 들라크루아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기법을 간결, 뭐 본질적, 어떤 핵심적인 이런 것도 들라크루아가라는 사람이 요거 좀 너무 따분하니까 이렇게 그려봤어요. 새로운 기법을 해보니까 조금 뭐 비판을 받았는데 보들레르는 요걸 지지하는 거죠. 새로운 기법 좋다, 신선하다. 근데 이제 다 좋다 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문단에서 들라크루아는 에 대한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 거죠. 보들레르가 얘가 이제 역사화가를 계속 유지를 했다는 거지. 계속적으로 이걸 못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현대성을 강조해라. 역사화가 옛날 과거 같은 거 그리지 말고 지금을 그려라. 그죠? 이건 이런 걸 이제 이런 개념을 탄생시켰답니다. 보들레르가. 그리고 현대성이 뭐냐? 현대 생활의 어떤 영웅주의. 그러니까 옛날 과거의 영웅들, 죽은 영웅 이런 거 막 그리지 말고 지금 사는 사람들, 주변에 함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웅이다. 이걸 그려라. 그러니까 현대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연적, 일시적, 한순간에 유행하는 이런 덧없는 것들을 해서 아주 그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단순한 내용들,
뭐 이런 어떤 일시적인 거고, 한순간에 지금 유행하고 있고, 이 덧없는 것들, 주변에 있는 것들, 그죠? 아주 중요한, 옛날 영웅들이야 뭐 아주 대단한 영웅들이었죠. 근데 그거랑 다르게 지금은 이렇게 별로 하찮은 이런 어떤 것들에서 시인의 눈으로, 핵심이나 정수 이런 걸 쪽쪽 뽑아내가지고 영원한 것들을 이제 끌어내자. 완전한 아름다움을 찾아낸다는 거지. 주변에서. 그죠? 이게 이제 영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는 이런 어떤 미술들이 유행했는데, 고대 그리스, 신화 역사 이런 것들을 다시 부흥시켰죠. 그게 르네상스니까. 근데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아카데미, 대학이겠죠. 대학 미술에서 도입해가지고 고전 공부를 맨날 이 공부를 하고 앉아있어. 그죠?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 이후에는 이제 그 일상을 조금씩 그렸는데, 보들레르는 아주 그냥 혁명적 개념으로 일상을 완전히 대놓고 그리자. 지금을 그리자. 현대를 그리자. 그죠? 역사 버리고 현대를 그리자. 지금을 그리자. 혁명적이었다. 그 영향받은 인상주의 화가 마네가 뭘 그렸느냐? 풀밭 위에 점심 식사. 이거 그림 있는데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점심 먹고 있고 옆에는 막 빨가벗고 막 뭐 해수욕하고 있나? 목욕하고 있나? 뭐 그런 거. 누드입니다. 누드 같이 있죠. 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갖고 거의 원근감도 없고 하여튼 뭐 이상하게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인상주의 화가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이런 식으로 그리니까 이게 뭐 전부 다 전통을 다 무시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그리네. 그게 아니었다. 티차노, 베첼리오가 그린 전원음악자나 뭐 라팔레와 그린 어떤 파리스의 심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통을 무시한 게 아니다.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어떤 뭐 자기 생각을 이제 그렸다. 마네가. 또 뭘 그랬냐면 마네 틸르리 공원의 어떤 음악회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대로 이제 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들레르의 생각을 얘가 이제 이어받았으니까, 영향을 받았으니까, 요거 이제 주변 세계를 관찰해가지고 하는 어떤 플라네르라는 어떤 용어가 나오는데, 플라네르가 이제 자기 자신입니다. 관찰하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그 그림에도 나와. 자기 자신이 여기도 나옵니다. 지가 지를 그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부르주아 일상, 자기도 부르주아래. 그래갖고 뭐 그런 걸 그렸다라는 건데, 이거 뭐 비판적으로, 이거 뭐 사회혁명, 뭐라 그래야 되나, 사회주의 사람들은 부르주아를 싫어하죠. 프롤레타리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회주의적 정치 성향이면 뭐 부르주아를 다 그냥 끌어내갖고 다 저놈들 부자돈 다 돈 뺏어가지고 우리가 가지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비판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 그냥 뭐 부르주아를 일상을 그린 겁니다. 정치색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정치색을 가진 뭐 쿠르베 이 사람은 사회주의 정치 성향을 가져가지고 막 비판적으로 봤겠지. 그죠? 현실의 모습, 뭐 프롤레타리아들은 막 못 살고, 부르주아들은 잘 살고, 막 이런 비판적인 눈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쿠르베고, 얘는 그런 걸 그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하게 그린 겁니다. 정치적 성향이 없었다. 그 얘기죠. 아니, 이 정도만 보고 이제 글 읽어보면 뭐 다 보일 겁니다. 굳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죠? 하고 문제도 거의 뭐 단순 그 내용 일치 문제들이라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 다 이해될 겁니다. 뭐 4번 같은 것만 조금 조금 약간 추론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뭐 그거는 좀 눈여겨보든지 하시고, 또 봅시다. 일단 뭐 내용 본문 봅시다. 예, 본문 봅시다. 본문. 시인으로 유명한 보들레르가 이제 시인인데, 이 사람이 평론가로 이제 됐어요. 뭐 누구 잘한다, 누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막 평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당대 주류였던 아카데미 미술. 그러니까 아카데미 미술이 뭐 어떤 뭘 배워가지고 막 그림 그리고죠. 대학이죠, 대학. 미술에 맞서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던 프랑스의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루아가 맞네. 들루크루아가 아니라 들라크루아. 이 사람이 이제 그 아카데미 미술에 맞서서 싸웠답니다. 왜 싸운 거지? 하여튼 뭐 미술 평론에 이제 데뷔를 한답니다. 얘가 이제 시만 쓰는 게 아니라 뭘 잘했네, 뭘 못했네 막 나불나불 거린다는 얘기죠. 보들레르가 보기에 아카데미 미술은 그 생명력이 소진된 지 오래였다. 그러니까 아카데미 미술이 이제 생명이 다 됐다고 본 거지. 많은 아카데미 미술가들이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반복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 그림들이 진부한 내용들 뿐이었다. 또한 정형적인 틀에 갇힌 기계적 묘사에서도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이 그리고 이 아카데미에서 대학에서 배워가지고 똑같이 그리고 하니까 진부하다는 얘기지. 이러한 또한 정형적인 이게 했네, 그죠? 그런 미술계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홀로 외롭게 싸우는 들라크루아. 들라크루아. 얘는 이제 아카데미 미술을 안 따르고 지 맘대로 그린 거겠죠. 보들레르가 보기에 모든 악습에 맞선 사람이었다. 야, 잘한다 이렇게 본 거겠지. 들라크루아의 그림에서 보들레르가 가장 높이 샀던 것은 바로 상상력이었다. 상상력이 뛰어나다. 이 얘들은 왜 아카데미 미술을 배워가지고 뭐 이렇게 원근법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뭐 3대4 비율 뭐 황금 비율 배우고 그대로 그려라 이런 거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상상력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그렸다는 얘기죠. 들라크루아가. 이거 보들레르가 그거 보고 야,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는 들라크루아를 화가이자 시인의 전형이라고 표현했는데 시처럼 간결한 표현,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뛰어난 예술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들라크루아가 간결하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들레르가 야, 잘한다라고 했겠죠. 근데 다 잘하냐? 그렇지 않죠. 시간이 흐르면서 보들레르는 이게 가만 보니까 이거 좀 아쉬운 점이 보이네. 들라크루아에 아쉬운 점이 있다. 그가 자신의 기대와 달리 역사 화가로 남았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지금 보들레르는 계속 지켜보면서 했는데 얘가 계속 역사 화가를 못 버렸다는 얘기지. 응? 뭐 역사 뭐 어쩌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았나? 그죠? 뭐 역사라든지 어디 썼나? 그죠? 하여튼 역사에 대한 얘기 있었죠. 에 대한 얘기, 신화와 역사 요걸 주제로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아카데미 미술가들이 이제 그랬는데 이거에서 못 벗어났다는 얘기죠. 이 사람도 들라크루아도. 그래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보들레르는 뭘 원했느냐? 미술가들이 과거가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보다 생생하게 그려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과거 자꾸 그리지 말고 지금 거 그려라. 보들레르는 예술로 담아야 할 진정한 영웅이란 아카데미 출신들이 이 파리 살롱전에서 보여주는 죽은 영웅, 과거 영웅들이 아니라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고 본 것이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라는 얘기죠. 그는 이러한 자신의 미학을 현대생활의 영웅주의라고 명명했다. 이거 뭐 현대생활하는 사람들이 영웅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웅이다. 과거에 죽은 영웅도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서양 미술에서 현대성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현대성이라는 개념을 보들레르가 만들었다는 얘기겠네요. 이러한 현대성은 단순히 시간상 동시대를 그린다는 어떤 의미만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지금 시대를 그려라는 것만 아니다. 더 나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얘기겠죠. 보들레르는 현대성을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정의하면서 화가 역시 자신의 시인의 눈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시적인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담겨있는 어떤 영원한 것들을 뽑아낸다는 얘기지. 삶의 한순간이나 유행 같은 것들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덧없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어떤 영원한 걸 끌어내라는 얘기지. 하지만 보들레르는 이런 덧없는 것들에서도 그 핵심이나 정수 등을 찾아낼 수 있다면 시인의 눈이겠죠. 시인의 눈으로 이런 걸 쪽쪽 뽑아내가지고 완전한 아름다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좀 주변에 있는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뭐 중요한 어떤 완전한 아름다움 뽑아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과거에 있는 거 아름다운 거 그런 거 똑같은 거 진부한 거 그리지 말고 지금 주변에 있는 거에서 아름다운 걸 뽑아내고 그걸 그려라. 그 얘기죠. 현대성에 대한 어떤 보들레르의 주장은 고전 미술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죠. 그죠? 르네상스 이래 서양 미술은 아름다움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았다.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이래라는 게 뭡니까? 르네상스 이후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에는 뭡니까? 중세잖아요. 중세에는 뭐 신 그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다시 이제 부활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를 인본주의, 그게 이제 부활했나. 신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부활시키는 게 르네상스죠. 그 이제 르네상스에 따라 이제 아름다움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 로마 이런 데서 찾은 거지. 푸생에 의해 장엄한 양식이 확립되고 이것이 아카데미 미술에 도입되면서 화가들에게도 고전 공부는 필수가 되죠.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로마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고전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철학적 숭고함을 표현할 수 있는 화가는 비로소 이제 예술가라고 불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철학이 이제 뭐가 들어가고 뭔가가 좀 예술이라는 게 어떤 뭐 철학 같은 게 의미가 담겨 있고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고전의 의미가 담겨 있고 교훈이 담겨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아카데미 미술이었다. 근데 바로크 시대 이후에 북유럽을 중심으로 일상의 다양한 순간을 그린 그림이 많이 등장했다. 이거 이제 그림 그리다 보니까 이제 뭐 계속 지겨우니까 일상을 그렸겠죠. 이런 그림은 고전을 다룬 역사화에 비해서 낮은 등급의 그림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그림이 있긴 했는데 좀 등급이 낮다라고 본 거지. 그죠? 이런 못 배운 놈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 여기 있었죠. 현대생활의 영웅주의,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걸 그리라라는 얘기였으니까 생각의 틀을 깨는 어떤 혁명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현대성 개념은 주제의 측면에서 인상주의가 이룬 혁명과도 관련된다. 그러니까 주제의 측면에서도 인상주의 화가가 이제 그 관련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인상주의가 먼저입니까? 그 보들레르가 먼저입니까? 보들레르가 먼저죠. 얘가 먼저 현대성의 개념을 만들고 그걸 이제 영향을 받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만해죠. 이런 게 쭉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보들레르는 고전 속의 위대한 이야기도 그 일이 벌어지던 당시에는 현재의 한순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순간 역시 오래도록 기억될 위대한 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대단한 순간도 지금 우리가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 순간도 그때 당시로 보면 그 당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나중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중요한 어떤 게 뭐가 될 수 있다. 그 위대한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에 따라 그를 따랐던 인상주의 예술가들, 그러니까 그를 따랐네요. 그 보들레르를 따랐던 인상주의 예술가들은 시인의 눈으로 주변에 숨겨진 영원한 아름다움을 포착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다. 그거 뽑아내자, 찾아내자 그렇게 생각했겠죠. 보들레르의 평론은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는 화가들에게는 등대와 같은 존재였다. 그러니까 뭔가 좀 보들레르가 막 평론하니까 이제 새로운 미술 뭔가 좀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좀 뭔가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냥 좋았겠죠. 기분 좋았겠죠. 보들레르 말 들으면 힘도 나고 등대 같은 존재였다. 인상주의 화가인 마네도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마네는 과격하리만큼 혁신적인 화가로 인식되었지만 전통을 또 거부하거나 무시한 건 아니었다. 마네는 1863년 파리 살롱전에 풀밭 위에 점심 식사를 출품했다. 이 그림은 시민 계급인 부르주아들이 나들이를 즐기는 일상을 담고 있는데 원근법도 맞지 않고 붓질도 거칠고 어떤 아카데미 어떤 규범, 아카데미의 규범을 지키지 못했다는 혹평을 받았다. 이거 혹평이 나쁜 말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 뭐 못 배운 놈 이렇겠죠. 그러니까 아카데미는 이제 고전을 공부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뭐 서울대 미대를 나왔다. 홍대 미대를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권위 있는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배워가지고 그죠. 그리고 A+ 받아가지고 졸업할 때 수석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이제 잘했다라고 얘기를 듣고 이거 마네 같은 사람들은 그냥 함부로 막 그리고 지 마음대로 원고부터 맞고 그죠. 부질도 거치고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저거 못 배운 놈 이렇게 했겠죠. 더구나 남자들과 함께 있는 여인의 사실적인 누드.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들만 그러니까 이제 밥 먹고 있는 점심이라 그랬나? 그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보게 되면 깔끔하게 옷 입고 있는 남자들이랑 가족들이 있고 근데 옆에는 또 이렇게 누드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입고 목욕하고 있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강가에 목욕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개가 동시에 그려져 있는 거지. 아무렇지 않게. 좀 파격적이죠. 그죠? 주제 자체도 파격적인 내용이고. 어쨌든, 더구나 남자들과 함께 있는 여인의 사실적인 누드는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죠? 왜 그렇게 벗고 있냐고. 남자는 다 입고 있는데. 그죠? 실제로 이 작품에서 강가에 목욕하는 여인은 화면 전경의 세 명의 인물과 너무 가까워. 공간의 원근감이 구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풀밭 위의 점심 식사가 전통적 소재나 기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다. 만해의 그림은 16세기 화가인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전원음악제의 누드, 얘도 누드를 그렸네, 를 현대화한 것이다. 여기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풀밭 위의 점심 식사가 구도에 있었던 구도, 어떤 뭐 구도, 뭘 넣고 그죠. 뭐 여기에 이걸 배치하고 이걸 여기를 배치하고 그게 이제 구도죠. 구도는 라파엘로의 파리스의 심판과도 이제 유사한 부분이 있다. 요런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풀밭 위에 그 점심 식사를 그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예 생으로 완전 뭐 맞아, 다 막 과거 전통이라 다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만해는 그런 바탕에서 전원음악제와 같은 전원음악제와 같은 상상 속의 여신이을 이제 그리는 것이 아닌 현실의 여인을 그림으로써 보들레르의 이론을 실천했다. 보들레르의 이론을 실천한 겁니다. 보들레르의 이론이 뭐입니까 이거? 현대성이 현대성. 주변에 있는 걸 그려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원음악제의 누드는 이거 지금 뭐 여신을 그린 거고, 지금 이제 요 이제 그 만해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현실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또 넘어갑시다. 만해의 작품 경향은 또 다른 그림이 하나 더 나옵니다. 아까 지금 이제 풀밭 위의 점심 식사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 튠르리 공원의 음악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봅시다. 튠르리 공원의 음악회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그림은 의 왼쪽에는 만해가 그려져 있다. 뭐야? 만해의 작품에 만해가 그려져 있네? 자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거기에 자기가 또 서 있는 거야. 거기에 만해는 주변 세계를 관찰하는 플라네르로 등장한다. 플라네르라는 게 뭐 주변을 관찰하는 그죠, 옵저버 같은 거겠죠. 당시에 플라네르는 별다른 목적 없이 도시를 걸어 다니면서 도시를 관찰하는 부르주아를 의미했다. 이건 뭐 그냥 관찰하는 사람이 옵저버네, 옵저버. 그죠? 부르주아의 일상을 그린 이 그림에서 만해는 자신을 이제 부르주아 세계의 일원이자 동시에 부르주아 세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어떤 플라네르로 묘사했다. 그랬고 이제 얘가 이제 뭐 이렇게 다니면서 구경하는 뭐 그런 어떤 느낌으로 그린 겁니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실주의 대표 화가인 쿠르베 이 영향이 컸다. 그러니까 쿠르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이거 그린 거지. 그러니까 만해는 지금 뭐냐,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죠? 현대를 그려라, 지금 주변을 그려라라는 어떤 영향을 받기도 하고, 쿠르베 사실주의, 그냥 뭐 사실적으로 그려라, 옛날 거 그리지 말고 사실주의 그려라는 쿠르베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걸 그렸다는 얘기죠. 튠르리 공원의 음악회를 그린 겁니다. 그러나 쿠르베가 사회주의 정치 성향을 함축하는 현실의 모습을 포착했다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쿠르베의 얘기는 정치충이네, 정치충. 그러니까 막 정치에 찌들어가지고 사회주의 막 정치 성향을 막 그림을 그려도 막 그런 게 정치를 집어넣으려고, 그죠? 계속 그렇게 했고, 만해는 그건 아니었다. 정치충은 아니었다.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 부르주아의 근대 생활을 주제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르주아의 어떤 생활 자체를 비판하고, 저놈들 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뺏어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가지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럼 부르주아의 근대 생활을 그냥 그대로 그냥 그린 겁니다. 그죠? 그냥 그 손으로 그린 거예요. 아름답다, 뭐 이런 거.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제를 봅시다. 문제 봅시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뭐 내용 일치겠죠. 봅시다. 윗글에 대한 거. 아카데미 미술가들은 작품을 위해 고전에 대해서 공부해야 했다. 아카데미 미술가들, 이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죠. 미대생들 작품을 위해서 고전에서 공부해야 했다. 본문이 어디 있었습니까? 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됐다. 게 여기 있죠. 고전 공부는 필수가 되었다. 아카데미 미술에서 도입되면서 화가들에게 고전 공부는 필수가 되었다. 그죠? 내용 일치죠. 얘들은 이제 아카데미 출신이니까 공부를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공부를 안 한 애들이 막 엉망으로 그림 그리니까 그걸 이제 막 이제 못 배워먹은 놈 이렇게 욕했다는 얘기죠. 2번. 만해의 작품에서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은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만해의 작품에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았다. 만해는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았다. 그죠? 그 얘기였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보들레르가 이제 이렇게 막 평론을 하면서 뭐 뭘 잘했네, 뭘 못했네 막 평론을 했죠.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해가 막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그 얘기니까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 있고,
실질적으로는 찾아봅시다. 내용일치에 대한 얘기도 보게 되면 여기 있네요. 현실의 여인을 그림으로써 보들레르의 어떤 이론을 실천했다. 영향을 받았다. 그죠? 작품에서 어떤 작품? 여기 있네. 풀밭 위의 점심 식사.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다. 알 수 있고, 그죠? 여기죠.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죠. 그다음 3번 보들레르는 역사 속의 인물이 현대의 예술의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역사 속의 인물은 현대의 예술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과거의 뭐 영웅들, 죽은 영웅들, 과거의 영웅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 이런 걸 그리라는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술로 담아야 할 진정한 영웅이란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다, 그죠? 그렇게 본 거지. 그러니까 주변 현대의 과거 역사 속의 인물, 죽은 영웅 이런 것들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대상으로. 4번 들라크루아는 아카데미 미술과 달리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생생하게 그려냄. 아카데미 미술과 달리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그림을 그렸다? 이것도 뭐 그런 것 같죠. 들라크루아가 뭐 아카데미랑 싸웠다고 하지 않았나? 아카데미 미술과 외로운 싸움을 벌였다. 들라크루아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들레르가 이제 원하는 어떤 뭐 현대적 그림을 현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죠?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답이 맞는 것 같은데 좀 애매했죠? 근데 잘 봅시다. 잘 보게 되면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죠? 뭔가 보들레르가 들라크루아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보들레르는 미술가들이 과거가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보다 생생하게 그려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들라크루아가 그러지 않았지. 그래갖고 아쉽다는 얘기죠. 자신의 기대와 달리 역사화가로 남았다. 역사화가가 뭡니까? 과거를 그린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좀 생생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했다. 그죠?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생생하게 그리지 않고 역사화가로 계속 남아있었다. 들라크루아가.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했죠. 틀렸죠. 4번입니다. 이거 얼핏 읽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아니었죠. 그죠? 틀렸습니다. 4번 5번 보들레르는 뛰어난 예술가는 간결한 표현으로 본질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뛰어난 예술가와 이제 뭐 간결, 본질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 뛰어난 예술가는 간결, 본질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었냐면 간결, 본질, 그죠? 그러니까 시처럼 간결한 표현으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뛰어난 예술가라고 생각했다. 누가? 그가 누군데 여기서? 그가 누군데? 보들레르. 이제 보들레르. 보들레르가 그죠. 보들레르는 간결한 표현,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뛰어난 예술이라고 생각했다. 보들레르는 그죠? 간결, 본질적인 것을 뛰어난 예술가라고 생각했다. 그죠? 5번. 또 맞고. 답 4번입니다. 또 넘어가서. 그러니까 내용 일치에다가 약간 추론식이 좀 포함이 된 거죠. 완전히 똑같이 문장이 똑같이 그대로 뺏겨오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 내용 일치라도. 그다음 2번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에 대해서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이 뭐였습니까? 현대성 개념이라는 게 지금 현재를 그리라는 거죠. 현대. 지금 과거를 그리지 말고 지금 현재 상황을 그려라. 현대 상황을 그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현대의 어떤 하찮은 것들에서 어떤 뭐 좋은 것, 핵심이나 정수를 쪽쪽 뽑아내 가지고 완전한 아름다움을 그려라. 그거잖아요. 그게 현대성 개념이잖아요. 그죠? 현대, 지금을 그려라는 얘기니까. 그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아름다움의 기원을 과거에서 찾는 경향과 대립된 것이다. 그죠? 과거에서 찾는 거랑 자꾸 과거에서 찾지 말고 지금 현대에서 찾아라 그 얘기죠. 아름다움의 기원을 봅시다. 아름다움의 기원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아름다움의 기원 여기 나오죠. 르네상스 이래 서양 미술은 아름다움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았다. 이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고대 그리스에서 찾지 말고 지금 주변 현대에서 찾아라 그 얘기니까
그게 이제 현대성 개념이죠. 대립되죠. 2번 예술이 담아내야 할 영웅을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아까 그랬죠. 예술이 담아내야 할 영웅을 주변의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예술로 담아내야 할 진정한 영웅은 주변에서 함께 살아있는 사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고 본 것이다. 그죠? 내용 일치네요. 이거 자꾸 과거 그리지 말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라는 얘기지. 3번 삶의 순간은 지나가 버리면 과거가 된다. 삶의 순간들이 지금 지나가 버리면 과거가 되죠. 이건 뭐 말은 맞아. 붙잡을 필요가 없다? 아니죠. 붙잡으라는 얘기였잖아요. 지금 순간들, 지금 이 순간, 거기서 이제 덧없는 것들에서 핵심이나 정수를 쪽쪽 찾아내가지고 완전한 아름다움을 그려라. 그거였잖아요. 이거 뭐 붙잡을 필요 없어요. 날려버려. 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얘기 한 게 아닙니다. 그죠? 틀렸고. 3번이 틀렸죠. 4번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통해서 완전한 아름다움에 이를 수 있다. 그 우연적이고 일시적이고 이런 것들에서 영원한 것을 이끌어낸다.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에서 일시적인 이런 것에서 영원한 것을 끌어낸다. 이런 것에서 영원한 안전한 아름다움, 그죠? 이런 것에서 핵심이나 정수들을 찾아내서 이런 덧없는 것들에서 핵심이나 정수들을 찾아내서 완전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다. 완전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다. 그죠? 내용 일치죠. 5번 일상의 다양한 순간을 그린 그림의 가치가 숭고한 역사화보다 낮지 않다. 낮다라고 본 게 누굽니까? 숭고한 역사화보다 낮다. 역사화 낮다. 낮은 등급. 그죠? 여기서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고전을 다룬 역사화에 비해서 낮다라고 본 거지. 이 당시 바로크 시대 이후에도 뭐 일상적인 그림이 좀 등장했는데 그 이전에는 당연히 뭐 일상적인 그림도 없었고 전부 다 그냥 고대 그리스에 대한 그림을 잔뜩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크 시대 이후에 일상의 순간을 좀 담았는데 이거를 조금 낮게 본 거지. 야, 아카데미도 안 나온 놈, 그 대학 졸업도 안 한 놈, 못 배워먹은 놈, 그런 어떤 낮은 등급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일상의 다양한 순간에 그린 그림의 가치가 숭고한 역사와 이게 배운 사람들이죠. 그거보다 낮다라고 본 게 그 일반적인 사람이었고 낮지 않다고 본 게 보들레르였죠. 그죠? 낮지 않다라고 본 거죠. 낮다, 그죠? 낮다는 얘기입니다. 낮다. 지읒이죠. 히읗은 뭐 한때 뭐 누가 낫냐 할 때 막 히읗을 쓰는 이상한 그런 밈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죠. 그건 지금은 유행이 지났지만 어쨌든 그거 좀 헷갈리는데 낮다, 그죠? 예, 낮다, 높다, 낮다. 그 얘기입니다. 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뭐 바탕으로 보기를 바라고 보기 봅시다. 쿠르베 아까 뭐 사회주의라고 하지 않았나? 사회주의자, 정치충이죠. 정치충, 사회주의 정치 성향, 정치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다. 쿠르베는 오르낭의 매장이라는 작품을 살롱전에서 출품했다. 자신의 고향인 오르낭, 이 어떤 매장이니까 그 뭐든 뭘 팔고 있는 거 뭐 장사하는 그런 매장이 아니라 그 뭐든 장례식장에 매장한다, 뭐 묻는다 그 얘기네요, 그죠? 오르낭에서의 한 장례식장의 풍경, 그때 매장한다는 얘기지. 뭐 생매장 할 때는 매장입니다. 그걸 담은 이 그림의 화폭이 6m로 매우 컸다. 오유, 6m. 주제별로 작품의 크기와 가치가 매겨지던 당시 화단에서 이런 거대한 그림이 역사적 주제나 위대한 인물을 다루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거 역사적인 인물, 위대한 인물 이런 것들을 6m짜리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건 뭐 그냥 오르낭에서 어떤 장례식을 담으니까 이거 뭐 이례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보들레르는 쿠르베를 이제 지지했다. 그래 이런 거 좀 역사적인 주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보들레르는 좋다고 그러겠지. 그죠? 현대적인 걸 그렸으니까 지금 그 순간을 그렸으니까 보들레르는 좋아 죽겠지. 그죠? 그의 그림이 단순히 눈앞의 것을 충실히 모사한 작품이라며. 이거 주변에 현대적인 걸 그렸는데 현대성을 가졌는데 그냥 뭐 거기서 뭘 뽑아내고 아름다움을 뽑아내고 어떤 뭐 핵심이나 어떤 정수 이런 걸 뽑아낸 게 아니라 그래갖고 뽑아내가지고 뭐 완전한 아름다움을 이거 뽑아낸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거 그린 겁니다. 뭐 사진 찍은 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본 거죠.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한편 기스라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이죠. 극장에서라는 작품을 통해 극장에 모여 있는 당대 상류층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표현했다. 기스는 이거 현대를 그렸네요. 당대 어떤 사람들을 그렸죠. 당대 사람들. 이거 보들레르는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보들레르는 뭐를 좋아하냐면은 그 당시 현재를 그리게 되면 막 좋아 적는 거예요. 보들레르는. 그러니까 아까 지금 크루베 이 사람도 현대를 그렸는데, 응? 당시 현대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냥 뭐 사진 찍듯이 그렸을 뿐이었고, 그래가지고 높게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얘는 기스는 좀 뭔가 좀 다른 의미를 가진 모양이죠. 봅시다. 당대 상류층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기스는 1860년 경부터 파리에 살면서 당대 풍속을 그렸다. 그럼 보들레르는 좋아 죽겠지. 빠른 필치로 순간으로 지나가는 삶의 순간을 포착했다. 기스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 아카데미 미술 못 배운 거지, 이 사람은. 그죠? 대학을 못 나왔어. 미대를 못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보들레르는 기스가 모델을 보고 그린 게 아니라 기억에 따라서 그린다. 기억에 따라 그린다. 그러니까 어떤 걸 딱 보고 쭉쭉쭉 그리는 거는 사진 찍는 거랑 뭐가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데 뭐 딱 보고 난 뒤에 집에 가서 떠올리는 거지. 기억을 통해서 그린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기억에 있는 거니까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고, 핵심이나 정수를 찾아내는 거겠지. 시인의 눈으로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려고. 그래서 완전한 아름다움을 그린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렸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어떤 소묘 방식에서 높이 평가했다. 기억에 따라 그랬다. 내가 기억나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똑같이 그린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높이 평가하고, 이건 이제 똑같이 사진처럼 그렸기 때문에 별로 평가를 못했다. 별로 좋은 점수를 못 줬다. 그러니까 뭐 보들레르 이 사람은 평론가니까, 그죠? 이건 누군 잘했다, 누군 못했다, 지 마음대로 막 평가를 하는 겁니다. 1번 보들레르는 오르낭의 매장, 그죠? 쿠르베 이 사람 그 과거가 아닌 당대의 모습을 그렸다 안 했다는 점에서 쿠르베를 지지했다. 지지는 했는데 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림만 그냥 그렸기 때문에 별로 평가는 낮았다. 보들레르는 오르낭의 매장이 시인의 눈으로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포착하지는 못했다. 그죠? 시인의 눈으로 이거 하지 못했지. 그냥 그린 겁니다. 얘는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사진처럼 그린 거야. 3번 보들레르는 오르낭의 매장과 극장에서 당대의 풍속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생생하게 그린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그죠? 그 부분에서는 둘 다 그냥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4번 보들레르는 극장에서 당대 상류층 사람들의 장엄함을 그리고 있다. 장엄함이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장엄함이 눈에 좀 부딪히긴 하는데, 어쨌든 뭐 당대 상류층 사람들을 그렸다라는 건 맞죠. 여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전 세모라는 점에서 당대의 관습에서 벗어났다. 당대의 관습에서 벗어나 주제의 혁신에서 당대의 관습에서 벗어나 주제의 측면에서 혁신을 이루었다. 장엄함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의 관습에서 벗어났다. 당대의 풍속을 그렸는데, 당대의 풍속을 그렸고 당대의 관습에서 벗어났다. 당대의 관습에서 벗어나 주제의 측면에서 혁신을 이루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대의 관습에서 벗어난 건 맞죠. 그죠? 기스가 살던 1860년대니까 아까 뭐라 그랬나? 연도가 언제였나? 1863년이니까 그렇겠네. 이때 당대는 인상주의 화가가 나오던 시대였고, 당대라고 할 수 있나 이게? 어쨌든 간에 뭐 당대라고 합시다. 그 당대의 어떤 관습에서 벗어났다. 좋아요. 여기까지 보고 이걸 X라고 보긴 좀 그렇네. 그죠? 당대의 관습에서 벗어났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아카데미를 나와가지고 미대를 나와가지고 막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의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죠? 고전을 배워가지고 과거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과거의 영웅들을 그려야 되는데, 주제가 지금 뭐냐면 현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맞는데, 그 혁신을 이뤘다. 그게 맞는데 이게 문제였군요. 장엄함이 문제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 당대 사람들을 장엄함을, 야 대단해, 이 사람들이 영웅이야, 이게 그린 게 아니라 영웅이라고 그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그림으로써 거기에 있는 그 정수나
핵심 걸 찾아내서 완전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게 목적인 거지. 여기에 무슨 장엄함을 그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 그죠? 장엄함 그리겠다. 이 장엄함은 뭡니까 이거? 고대 그 옛날 사람들 영웅들,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했던 영웅들을 그리는 게 장엄함을 그리는 거고, 그죠? 지금 그 현대에 있는 영웅주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덧없는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웅주의라고 했지만, 현대 생활의 영웅주의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덧없는 것들입니다. 그죠? 하찮은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영웅이 아닙니다. 그죠? 장엄함 이런 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 보는 게 맞겠네.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이게 틀렸다. 5번 보들레르는 극장에서가 오르낭의 매장과 달리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삶의 순간들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덧없는 것들에서 핵심이나 정수를 찾아냈다. 그죠? 얘는 이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삶의 순간을 포착했기 때문에 핵심이나 정수를 찾아낸 거고, 이거 뭐냐, 쿠르베 얘는 못 찾아낸 겁니다. 그냥 그림만 그린 거지. 그죠? 맞고, 일단 4번 장엄함 그린 게 아니다. 장엄함을 그린 게 아니다. 보들레르가 이제 그 극장에서나 아니면 오르낭의 매장이나 아니면 뭐 마네의 그림들 이런 것들, 뭐 풀바디의 점심 식사 이런 것들 보면 장엄함이랑은 그 거리가 멀지요. 장엄함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또 봅시다. 4번 위그를 고려할 때 가에 대해 보인 반응, 가에 대해서 보인 반응. 가가 뭐지요? 가가 어딨냐 이거? 그 있구나. 튠르리 공원 음악회. 여기서 가가 튠르리 공원 음악회. 이 마네가 그린 거네요. 마네가 그린 거. 튠르리 공원의 음악회. 요거에 대해서 보인 반응 봅시다. 내용 일치겠지 뭐. 마네는 부르주아의 일상을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싶어 했다. 이건 뭐 마네는 역사를 싫어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보들레르는 역사 화가를 막 비판했죠. 보들레르는 야, 역사 화가로 남았기 때문에 야, 들라크루아 너 이거 좀 아쉽네. 너는 역사 화가로 남았기 때문에 나 좀 아쉽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역사 화가에 대해서 싫어했어. 그죠? 역사적 관점 싫어했습니다. 비판했기 때문에 그 마네는 오히려 순수 미학적 추구한 거지. 얘는 뭐 정치 성향도 쪽 빼고, 그죠? 정치 성향도 쪽 빼고 그냥 순전히 그냥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 부르주아를 그린 겁니다. 그죠? 뭐 이렇게 사회주의 성향, 정치적 성향 이런 거 다 빼고 마네는 요런 걸 그린 거죠. 어쨌든 간에 마네는 역사적 관점, 역사, 정치 이런 거 쪽 뺐습니다. 틀렸다. 2번 일상의 모습을 진솔하게 그려냈다. 현대성을 추구하고 싶었다. 그죠? 현대적 모습, 일상의 모습을 진솔하게 그려내는 게 마네의 목적이었죠. 이러니까 막 주제를 일상의 모습을 그리니까 보들레르는 좋아 죽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현대성까지 들어있어. 뭐 보들레르는 좋아 죽겠네. 그죠? 보들레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현대적인 일상의 모습을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현대성, 그죠? 현대성이 추구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그 아름다움을 쫙 뽑아낼 때 그때 이제 그 보들레르는 가장 최고의 뭐 그죠? 평점을 주겠네요. 하여튼 진솔한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현대성을 추구한 게 맞죠. 현대성을 추구했다는 것 자체가 일상적인 모습을 그려낸 거니까 답은 2번 맞고, 3번 마네는 부르주아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인물을 강조해서 원근감을 표현하고, 원근감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요거 이제 튠르리 공원의 음악회가 뭐 원근감이 있다 없다는 얘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전 작품 풀바디의 점심 식사, 그죠? 마네가 그린 겁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원근법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풀바디의 점심 식사가, 그죠? 근데 마네의 작품 경향은 튠르리 공원의 음악회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 경향이 쭉 이어진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원근감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겠구나. 응? 그 이전 작품이 원근감 표현 안 했으니까 그거에 이어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더 잘 나타나니까 쭉 이어지는 거니까 맥락이. 원근감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겠지.
그죠? 원근감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없었는데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부르주아를 등장시킴으로써 인물을 강조했다. 인물을 강조한다거나 뭐 영웅시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그냥 주변의 인물, 주변의 거를 그리는 거지. 일상의 모습 그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죠? 틀렸고. 4번. 플라네르로서의 자신을 그려냄으로써 현대적 영웅으로 자신을 부각하고 싶어 했다. 일단 영웅이라는 말이 좀 여기에 꽂히면 안 되는데, 현대적 영웅이라는 말, 현대적 영웅 맞잖아요. 근데 현대 생활의 영웅주의라 그래가지고 그 옛날 죽은 영웅에 대한 게 아니라, 야,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영웅이야 라고 했는데, 그래갖고 막 이 사람들이 영웅이니까 이 사람들을 막 장엄하게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막 장엄하게 그리자, 그 얘기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웅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영웅이니까 막 장엄하게 그리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그리자, 그 얘기했습니다. 그죠? 영웅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현대적 영웅이라고, 뭐 물론 뭐 현대 생활의 영웅주의라 그래가지고 현대적 영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막 부각하고 막 영웅이니까 막 부각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었죠. 그죠? 자신 부각하자, 이게 들렸다는 얘기지. 이건 4번은 조금 추론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네요. 그죠? 내용 일치뿐만 아니라 추론적인 내용이 좀 들어갑니다. 부각하고 하고 싶어 했다. 답이 틀렸죠. 4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도시를 관찰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다. 그죠? 플라네르라는 게 도시를 관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옵저버잖아요. 옵저버. 관찰하는 사람으로서. 그죠? 플라네르라는 게 여기 있었죠. 플라네르. 주변 세계를 관찰하는 플라네르. 걸어다니는, 목적 없이 막 거리를 돌아다녀. 옵저버지 뭐. 그죠? 관찰하는 어떤 부르주아. 그게 이제 플라네르다. 자기 자신도 플라네르다. 그래갖고 막 이 작품에 자기 그림도 있습니다. 자기 막 모습도 있어, 이 작품에. 마네는 도시를 관찰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주의 성향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 사회주의 성향 없었죠, 마네는. 사회주의 성향은 누굽니까? 쿠르베죠, 쿠르베. 사회주의 성향은 이제 쿠르베입니다, 쿠르베. 얘가 이제 사회주의 성향, 정치적 성향을 가졌고, 얘는, 마네는 정치적 성향이 없었어요. 순수한 미학적 차원로 이제 그린 겁니다, 부르주아를. 그죠? 정치 성향이 없었어. 역사적 성향도 없었고 정치 성향도 없었다. 마네는 순수 이제 어떤 미술 그런 거 추구했다. 5번 틀렸고 답 2번이죠. 답 2번입니다. 그죠? 답 2번이고 또 넘어가서 5번 봅시다. 이거 5위네요. A의 사전적 의미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답 1번만 봅시다. 답만 봅시다. 싹 쓸려 없어진다. A가 어디 있냐면 B가 여기 있고 A가 어디 있구나. 소진. 그러니까 뭐 생명력이 소진됐다. 생명력이 소진된다. 싹 쓸려서 없어진다. 소진됐다?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소멸과 소진의 차이인데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소멸은 뭐냐? 싹 쓸려서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 소진은 점점 줄어들어서 다 없어지는 걸 소진이라 한답니다. 뭐 그런가 보다지 뭐. 이걸로 이제 문제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막 어려운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겁니다. 수능에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수능 기출에서 어휘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막 사전을 찾아야 되는 어떤 이런 정도의 난이도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하여튼 뭐 소멸은 이런 거고, 소진은 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건데, 둘 다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한 방에 없어지는 게 소멸이고 조금씩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게 소진이다.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생명력이 와장창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라져 없어진다. 그죠? 답 1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 봤죠?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어려운 지문도 아니고 그냥 읽어보고 요약만 보고 읽어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질문 넘어갑시다.